평생 일구어 마련한 전 재산, 아파트를 기부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에게 무슨 사연이 있구나. 저는 60대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한때는 일반 기업체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퇴직 직후엔 건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회복할 겸 맨발로 황토길을 걷는 취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지방의 한 소도시에 황토길이 잘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묵을 생각으로 숙소를 잡고 매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첫날 오후 저 멀리서 제 또래의 남성이 걸어오더군요. 서로 눈이 마주쳤고 가볍게 목례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길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이 정도면 인연이지.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결혼해 두 남매를 키우며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정년퇴직을 맞고 아이들을 결혼시킨 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느긋하게 살 생각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며 그는 아내와 함께 황토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참 좋다고 하더군요. 흙냄새 맡으며 걸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죠.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 검사 결과는 암의 전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제는 준비해야 하는구나. 아내는 더 이상 수술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항암 치료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3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지만 무심하게도 하느님은 끝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몸과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의 감각도 삶의 의미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자식은 남매 둘, 모두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장례가 끝나자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엄마 없다고 대충 드시면 안 돼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그는 문득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끼니도 챙기고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도 하며 조금씩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가벼운 기침과 통증이 반복되어 병원에 가봤죠.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내와 같은 폐암. 그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는데 왜 나까지. 다행히 수술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당일 자식들은 병원에 와서 수술 잘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간병 문제를 꺼내자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애들 봐야 해서 간병은 힘들어요.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는 아내와 함께 걸었던 황토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저와 같이 걷고 가끔 식사도 함께하며 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약속을 남기고 서울로 돌아왔죠. 4개월 후
그는 다시 그 황토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이 된 나는 그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황토길 정씨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아마 나오실 겁니다. 잠시 후 정말 그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자 그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나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집이 비어 있고 다시 돌아가 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은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딸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팔았어요?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소리치고 윽박지르며 심지어 그를 향해 아버지 장례식에는 안 와요. 라는 말까지 던지고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그분은 병원 관계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조용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 나는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와보시면 알 겁니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장례식 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내가 묻자 병원 관계자는 조용히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본인이 미리 말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요. 아마 아무도 없는 쓸쓸한 마지막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걸 겁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맨발로 걷는 황토길에서 생애 마지막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허무함을 달래주고 인생이 살만하다고 위로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이 생에서는 짧았지만 다음 생에서는 영원한 친구로 지내봅시다. 쪽지를 다 읽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그 황토길에서 만나자. 황토길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결국 한 사람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있습니다.